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벌어오는 때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액 확정됐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놀랍게도 2025년도에는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9,9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의 기초연금액은요, 단독가구 1인인 경우에 매월 33만 4,810원을 받았습니다. 부부 가맥을 하더라도 53만 5,680원을 받았죠. 그런데 2025년도의 기초연금액은요, 약간 올랐습니다. 매월 단독가구는 34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700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 단위로 한 10만 원 정도 올랐죠. 부부는 감액했을 때 거의 5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4,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2026년도에 기초연금액은 또 놀랍게도 하위 70% 중에 중위소득 그 50% 이하자는 전액 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2027년도부터는요, 후년이 되겠죠. 하위 70% 전체,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하위 70% 전체에 대해서 4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라면은 80만 원이고 20% 감액하더라도 64만 원을 공짜로 평생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도에 소득 인정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전년 대비 213만 원 대비 15만 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4만 원이나 인상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단독 가구나 부부 가구나 그 소득 인정액보다 낮으면은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요,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평가액은요,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일단 빼줍니다. 그리고 70%만 곱해주죠.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으면 합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산도 마찬가지로 그 월소득 환산 금액을 더해주게 되는데요.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줍니다. 기본 재산액은 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부채를 빼주고 2천만 원을 빼준 금액, 이 두 개를 합쳐서 연환산 그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눠지면 월 환산 금액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자동차라든가 회원권 가액은 전액 다 플러스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재산액 빼주는 것은요, 주거 비용 공제를 해주거든요. 보증금 같은 경우가 되겠죠.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을 빼주니까 1억 3,500만 원 월세 및 전세에 산다, 서울에서. 그렇다면 재산에서 그 추가되는 소득 인정액은 한 푼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급 회원권과 관련돼서는요, 골프장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고급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전액 다 합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합산 소득 금액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요, 필요 경비가 전혀 없으니까 전액 다 합산되고요. 사업 소득은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요, 근로소득 차감정 총급여가 되니까 비과세 소득만 제외시킵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중식대하고 차량지원비 월 각각 20만 원은 빼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만 원 정도 빼줄 수가 있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연금소득은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 공제 차감전 총 연금액이 되거든요. 기타 소득은 당연히 필요경비 빼주고 분리과세 소득이 있다면은 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 소득 뺀 나머지 총 급여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한다면 2025년도에는요, 단독 가구가 근로소득이 437만 원이 발생된다. 이랬을 때는요, 437만 원 빼기 112만 원 하고 곱하기 70% 하니까 227만 5천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득 인정액이요. 그렇다면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437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을 받는 단독 가구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3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평균 가구의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공짜로 연금을 준다는 것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과세 소득,
중식대 20만 원, 차량지원비 20만 원까지 합친다면 총 40만 원이 플러스 되니까 월급여 477만 원을 받더라도 연봉 5,724만 원의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는 노인 가구라도 그 평균 가구보다도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것은요,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우리 후대 젊은 사람들, 청년층이 나중에 빚으로 갚아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대도시의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으로 1억 3,500만 원에 사는 경우라도 당연히 플러스 되는 요인은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겠죠. 전세라면 서울 같은 경우 1억 3,500이 만만치 않겠지만 월세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자녀 명의로 지원해서 부모님이 얹혀 산다 하더라도 당연히 충분히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부인 경우에는 더 황당합니다. 745만 원 부부가 합산해서요. 남편이 447만 원, 437만 원, 아내가 308만 원을 받을 경우에 계산해 보면 소득 인정액은 364만 7천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도 고액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정말로 더욱더 황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비과세 소득 20만 원, 20만 원, 중식대하고 차량지원비 40만 원을 지원한다면 부부는 합산해서 월급여 근로소득으로 825만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거의 1억 원이죠. 9,900만 원인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역전이 되다 보니까 소득역전 관련돼서 소득역전 방지 삭감을 당하니까 기초연금액은 전액 다 삭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또한 마찬가지죠. 부부 감액 후 기초연금까지 포함해서 그 소득 역전이 된다면 역전된 금액은 전부 다 토해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그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시판되고 있거든요. 이북으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억 내지 수십억 원,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삭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3대의 제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삭감이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지만 나중에 개선돼야 되지만 어쨌든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역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그 평균 그 소득인정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위 30% 안에 들거든요. 그러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부도 감액하죠. 20% 감액을 합니다. 각각 받은 금액의 20%를 감액하죠. 따라서 단독 가구는요. 월 428만 원, 연봉 5,136만 원일 경우에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면은요. 부부 가구는 746만 원, 연봉으로 8,952만 원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구라고 하면 특히 노인성 가구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중산층 이상의 고연봉자거든요. 부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사람한테 공짜로 연금을 지급한다. 정말로 이것은 황당한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자에게 기초연금액, 공짜 연금액을 매달, 매년 죽을 때까지 지급한다. 이런 나라, 정말로 정신 나간 나라임에 틀림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세금을 걷지 말고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괜한 행정소요만 따르고 공무원 일감만 늘려주는 일을 방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세금 걷지 않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초연금액을 무차별하게 부자한테도 지급하게 된다면 청년 세대한테 엄청난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죠. 빚내서 사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근데 빚 갚는 사람은 젊은이들입니다. 자기가 쓴 적이 없는데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은요, 하위 70% 이렇게 황당한 결과가 나오니까 극빈층 하위 5%라든가 3%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해서 생활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야만 그 국가의 세금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후손들한테 당당한
어르신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잘못한 거 없죠.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 정책 때문에 정말로 피멍드는 것은 대한민국이고요. 우리 젊은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위스에서 예전에 전체 가구에 대해서 돈을 뭐 300만 원 내외를 지급하기로 국민투표를 걸었더니 모두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반대해서 그거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공짜가 주는 리스크가 엄청나다는 것을 스위스 국민들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로 우매한 백성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공짜 줬을 때 그 데미지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짜를 배격하고요.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소득을 만들어주는 그 고용 창출을 통해서 최대 복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선별적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보편적인 정말로 무차별한 현금 살포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